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 마지막 시간을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지난 시간 공부했는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 원을 공제하죠. 1세대 1주택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액 나온 거에서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합니다. 80%죠? 그러면 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지난 시간 공부했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요, 여러분 교재 158쪽을 보시게 되면 연령별 공제가 나옵니다. 연령별 공제. 이거는 1세대 1주택일 때만 혜택이 있습니다. 만 나이고요.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이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일 때 이 상시는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이게 바로 연령별 공제가 되겠고요. 밑에 보게 되면 보유기간별 공제가 나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 1세대 1주택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거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유했다. 그렇게 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연령별 공제로서 63세인자가 그러면 100분의 10이죠. 8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니까 100분의 20이죠. 이거하고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요거 암기하셔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이 나왔어요. 네 번째, 세부담의 상한. 이거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분의 150. 그러니까 이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순수한 종합부동산세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직전 연도 나온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세부담의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으로 넘어갑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가 나왔죠. 토지는 두 가지가 있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과 별도 합산 세액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합한 금액이 80억이 초과되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필기 생략합니다. 1번 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가 나대지라든가 접종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라든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거기 나왔죠.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합산 대상토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토지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합니다. 80억을 초과한다. 주택은 6억, 종합합산은 5억, 별도합산은 80억입니다. 6억, 5억, 80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인데요.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나오지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 곱하지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이 세율은 주택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는데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7.5 이거는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표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역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이거는 80억을 공제합니다. 80억. 그럼 나오겠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 세율 곱하게 되면 역시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때 세율도 역시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 오타가 나왔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표가 200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 200억 초과 400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으로 고쳐주시고요. 400억이 초과되면 1000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러나 이 산출세액에서 뭘 공제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을 초과해서 낸 토지분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방지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0억이 초과된 거에 대해서 토지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토지분 재산세 낸 것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한 금액이 된다. 세금 낸다는 거죠. 과표 알겠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게 과표가 된다. 거기다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종합합산은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이 되겠고요. 별도합산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80%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데 여기다가 세율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단 80억이 초과된 재산세는 공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담의 상한이 되겠는데요. 역시 세부담의 상한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당해년도는 전년도에 대해서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4절로 넘어갑니다.
부가징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부가징수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과거에는 신고납부였는데 지금은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1번 부가징수. 부가징수인데요. 매년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과세관청이 매년 개인은 납세지가 어딥니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니까 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거기 나왔죠. 두 번째, 납부기간 개시 전, 납부기간 개시일 거기 두 번째 나왔죠.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은 보통징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세액을 스스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왜 원칙은 보통징수입니다.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그러나 외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게 되면 과세권자가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과 경정이 나왔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항 보세요.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누락되거나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때는 역시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2항 보세요.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뭐가 있거나 탄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하거나 경정한다는 것이죠.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넘겨보세요. 물납 있습니다. 물납.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납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언제? 2016년 3월 2일 날 폐지됐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1번, 3-2번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하셔야 됩니다. 164쪽과 165쪽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물납은 폐지되었고요. 넘기면 4번, 분납은 살아있습니다. 분납.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거기 분납세액 나왔죠?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8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300만 원 분납이 가능하고요.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 만약에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1,500.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00만 원 내고 2개월 이내에 1,500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납을 하고자 할 때는요. 분납할 때는 납부 기한일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 기한일인데 납부 기한일까지 분납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기내 납부할 고지서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고지서를 2장을 수정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과세자료의 제공, 잘날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세무서에서 징수하는데 그들이 과세자료를 누구로부터 보고받느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게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에서 통보하는 건데요. 거기 보세요. 1항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 자료는 7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9월 30일까지잖아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흐름은 정도 알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자료는 7월 말까지, 7월 30일까지,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자료는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은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거를 8월 30일까지,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첫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자료를, 이거는 7월 30일까지, 이거는 9월 30일까지 누구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과세 자료를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제출.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러한 제출받은 과세 자료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8월 30일까지. 토지분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누구에게? 국세청장에게 통보해라 이 말이죠.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세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장이 과세 자료를 가지고 종부세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니까 시장군수의 협조 의무가 나왔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의견조회입니다. 서로 협조하는 거죠. 그 협업을 하는 거죠. 뭐. 또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한테 그런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입니다. 매각 등기등록관계 서류 열람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이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을 매각, 등기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 요청할 때는 관계기간은 응해야 된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핵심 지문 나와 있죠? 33가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남은 시간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2쪽 보실까요? 문제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사용되는 출처요.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가 공시가격이 100원입니다. 여러분, 차고용 토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별도 합산이죠. 별도입니다. 별도. 이것이 100억이에요. 100억. 별도 합산은 80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낸데 100억이니까 이건 세금 내야 되겠죠. 니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 지분 비율이 동일하는 거지요. 50대 50인데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이에요? 5억씩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5억씩. 5억이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10억 원인 경우 각각 얼마입니까? 5억이잖아요. 5억이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장용 건축물이요. 공장용 건축물은 토지가 아니니까 건축물이니까 재산세만 내면 되겠죠. 리을. 회원지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100억입니다. 회원지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만 내는 거지 종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 때 문제고요. 자, 넘겨볼까요? 166쪽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상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여러분,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에 해당합니다. 1000분의 40을 내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별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토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주택에 한해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가능하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지요?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단독주택일 때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4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공제 나왔죠?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일 때는 100분의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 70세 이상일 때는 100분의 30을 공제받는데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있지 토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종합부동산세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